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장,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 맘다니랑 트럼프 대통령이 소문난 앙숙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깜짝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esn't know a damn thing. Practically, he's never worked a day in his life. He's a communist. He's not a socialist, by the way. There's a big difference. He's down and dirty. He's a communist. He hates. So hear me, President Trump, when I say this. To get to any of us, you will have to get through all of us. National Democrats wish to do to America. Just look at the result of yesterday's election in New York, where their party installed a communist as the mayor of the largest city in the nation. So, Donald Trump, since I know you're watching, I have 4 words for you. Turn the volume up. I also think I will just add, it speaks volumes that tomorrow we have a communist coming to the White House, but I also think it speaks to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is willing to meet with anyone and talk to anyone and to try to do what's right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네, 오늘 이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요. 강민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보셨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맘다니 새로운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깜짝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셨듯이 정말 둘은 완전 앙숙 같아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앙숙이었던 건가요? 뭐 태생적으로 앙숙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조란 맘단이라는 사람을 잠깐 좀 분석해 보면 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무슬림 뉴욕 시장이고요. 네. 맘단이 화면상으로 놓고 보면 나이가 좀 들었을 법하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매우 젊죠? 91년생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34살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미국의 100년까지, 그러니까 그 전 빼고 100년 역사상의 가장 젊은 뉴욕 시장이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다음인데요. 왜 트럼프와 만날 수가 없는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미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거의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하네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은. 트럼프는 공산으로 네. 밀어버리는데 본인은 이제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총아인 트럼프와는 만날래야 혹은 어떤 교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이 두 인물의 회동이 잡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도대체 뭘까, 어떤 이슈 때문일까 이렇게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둘이 만나면 지금 막 따로 있었으면 서로 뭐라고 하는데 지금 만나면 좀 사이는 같이 좀 싸울까요? 아니면 그래 좀 조심할까요? 굳이 만나서 싸우진 않겠죠. 네. 지금도 충분히 싸웠으니까. 아마 네. 만나서 핵심적인 이슈를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전술도 필요하다,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요. 이번에 뉴욕시장 당선할 때 이제 시민들한테 왜 맘다니를 뽑았을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의 절반 이상이 경제 때문에 경기가 워낙 나빠서 경제 때문에 나는 맘다니를 뽑았다. 즉 공화당을 심판했다라는 응답을 했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멘탈 붕괴, 이 멘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주가 사상 최고치 만들었죠. 코인 화랑장 만들었죠. 집값 높여놨죠. 거기다 관세로 나왔죠. 이렇게 모든 것 자기 생각에는 다 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실제 미국 국민, 뉴욕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최악이고 경제가 나빠서 네. 민주당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 점 차원에서 아마 트럼프도 확인해 볼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먼저 보자고 한 거예요? 예, 그 만다니가 먼저 그 면담을 요청을 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신기한 것은 트럼프가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신기한 건가요? 예, 신기한 건 왜 네. 그러냐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만다니는 이제 주지사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밑에 있는 뉴욕 시장인데 이 면담을 이제 허락을 한 것만 해도 정말 신기한 일인데 네.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다니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본인의 공약이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주거 문제 해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연방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뉴욕시는 많은 부분이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고 또한 주정부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그 법적으로 연방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도움이 절실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랑 협의를 하자고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가
수락한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외적인데 네.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것을 이제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나 또한 만단위의 비판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어떤 전략을 가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일방적인 그런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만단위를 일반적으로 공격을 하고 공산주의자로 오히려 회담에서 낙인을 찍히는 전략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히려 더 세게 또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단위의 마지막에 또 그 만나는 명분은 뭐냐면 이 뉴욕시의 문제가 만단위의 문제만 아닙니다. 트럼프가 살던 지역이고 트럼프의 경제적 기반 지역입니다. 네. 뉴욕시에 이제 뉴욕시 맨하탄에 트럼프 타워가 있는데 이곳이 트럼프의 집무실이 있고 또한 주거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만단위 입장에서는 뉴욕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만난다. 이런 명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둘의 이야기를 좀 정말 주시해서 좀 볼만하겠네요. 나오는 얘기들에. 예, 그게 중요한 건데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가졌냐. 지금 그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정치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목소리가 많는데 트럼프가 만단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분위기로 갈 것인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주가에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이 반대로 더욱더 세게 나갈 수도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가 가장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 둘 중에 뭘 선택할지는 지켜봐야겠군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트럼프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사실 수출 감소,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상승 이게 지금 진짜 부메랑으로 오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적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금 놓고 보면 8월에 무역 적자 규모가 7월보다 한 24%, 25%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자가 줄었으니까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뭐 수출은 미국이 원래 못했으니까 수입액이 크게 줄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를 놓고 보면 한 5대 5로 커가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수출 같은 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가 내수, 소비로 돌아가고 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90% 되는데 지금 보시면 수입이 줄었다. 그러니까 적자가 줄은 거는 이건 칭찬받을 일이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럼 왜 네.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왜 물가가 놀고 있느냐?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 잘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내수의 산업 구조에도 문제를 균열도 계속하군요. 오고 있고 네. 물가 상승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요. 이제 뉴욕에 요즘에 다녀오신 분들 있겠지만 뭐 간미옥 이런 한국에 설렁탕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한 그릇에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팁 포함해서? 팁 자체도 너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4만 원이 넘는다고요. 한 그릇에요? 예, 그러니까 연봉 정말 10만 달러, 네. 20만 달러를 받는 사람도 뉴욕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표면으로 나오는 물가와는 다르게 생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때문에 뭐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 우려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매우 다른 부분.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의 지지율 폭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spent $1 billion to build a factory, and they were told to get out. And I said, stop it. Don't be stupid.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만해 아니면 정말 멍청한 짓에 스투핏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화면이 사우디와의 회담이었나요? 네, 여기서 나온 내용이네요. 본인이 그랬는지 아닌지 사실 여부는 알 수가 네. 없겠지만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뭐 앱스타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제조업의 부활이라든가 제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요 형편없습니다. 뭐 아무리 돈을 받아도 실은 인력이 있고 어떤 좀 마스터 인력에 좀 가르칠 수 있는 스승들이 와서 그 기술자들이 미국인들의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암만 투자를 해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미국인들을 취직시키겠죠. 그래서 이 말 속에서는 지금 다급해진 트럼프도 알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우리 마스가라든가 우리의 어떤 좀 하이 퀄러티 인력들이 좀 가서 미국의 이제 이 기술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기대와 희망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트럼프가
젠슨왕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안 팔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UAE랑 사우디에 7만 개 수출 허가를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 칩을 약간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칩은 외교의 수단인데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그 AI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고유한 기술을 가진 그런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시총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이제 사우디에 이제 이것을 수출하는 것을 이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전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1조 달러를 그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죠. 네. 저는 이 액수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그렇죠. 1,000조 원, 1,400조죠. 예. 그래서 한국이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액수가 3,5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에 거의 3배 되는 액수입니다. 물론 3,500억 달러에서는 직접 투자도 많은데 이 1조 달러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을 한 거죠. 이것이 네. 이제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실용 외교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돈이 되는 것이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뭐든지 한다. 하여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런 트럼프의 목표인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는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인데 중동 지역의 이제 평화적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제가 보기에는 노벨 평화상이거든요. 근데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 중에 최소한 하나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북한 문제. 하지만 그것이 지금 쉽진 않아 보여요. 신냉전 네, 체제에서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동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공통 조상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슬람 지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네. 친하게 지내자. 아.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중동 외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엔비디아 칩 이거 보면서 트럼프와 젠슨 왕 사이도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초창기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머스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젠슨 왕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하긴 합니다. 언제부턴가 뭐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좀 사이 좋아 보이긴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AI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을 하는 업체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의 중간적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챗 GPT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아닌데 결국 챗 GPT 같은 게 돌아가게 하려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생산을 하고 한국도 생산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엔비디아 같이 AI 칩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는 엔비디아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제 실용적 그런 경제 관념으로서도 그 일론 머스크보다는 젠스 황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스 황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 젠슨 왕과 머스크를 또 비교도 많이 하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이 얘기도 있어요. 제트기 전용기 소유한 머스크, 근데 젠슨 왕은 그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서 쓴다. 이것도 좀 관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개인용 전투기인데요. 머스크가 제트기가 전용기, 있다라는 거는 안 네. 놀랍고요. 네. 젠슨 왕이 개인 임대해서 제트기가 쓴다는 없고 거. 리스를 네. 한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비행기가 아닙니다. 또 아, 아니면 또 대형 네. 보잉 비행기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많이 안 타지만 이 대륙을 넘어가야 되니까 연료 탱크라든가 어느 정도의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개인 제트기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가 1,000억 달러부터 지금 시작을 화면에 하는 1억 달러 나오는 이상씩이거든요. 건가 봐요. 저거 버전은 네. 아마 G650ER이라는 걸로 저게 그 축구 선수 호날두도 아마 저걸 거의 대부분이 갖고 네. 있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저거를 구입을 한 것 같아요. 한 두 대나 1,400억, 있네요. 1,500억 네. 정도 네. 두 대를 구입을 해서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쉬었다가 바꿔 타고 아하. 바꿔 타고 해야 네. 되니까요. 그런 반면에 젠슨 황은 없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리스를 하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해서 뭐 실용주의 차원의 또 젠슨 황의 모습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네.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깜짝 실적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라는 것과 AI 산업의 그 핵심을 좀 놓고 보면은요. 앞서 교수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AI 산업에서 얻고 싶은 마지막은
AI 서비스를 통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챗 GPT의 오픈 AI가 돈을 벌고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구글 제미나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엄밀히 말하면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명 삽과 곡괭이를 파는 조력자입니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 벌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다고 해서 AI 거품 붕괴론이 사라졌다? 그건 아니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마지막에 검증은 구글, 메타, 하다못해 오라클, 팔란티어 이 오픈 AI가 돈 버는 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닷컴 버블 때도 시스코가 떼돈을 벌고 매출을 벌었지만 야후라든가 라이코스라든가 실제 인터넷 서비스로 돈 버는 회사는 적자 났고 그때부터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좀 국내 증시 아마 현재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음이 고민스러울 굉장히 거예요. 안 좋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AI 거품론을 엔비디아가 말끔히 씻어냈다. 이런 낙관보다는 조금 더 조심할 지켜봐야 필요도 있다라는 되겠군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갈등은 더 격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중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강경한 입장이고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을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주가, 일부 종목들은 또 웃고 있다고 해요. 이건 네. 뭐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사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한 게 한할령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스타일은 이제부터 한국과의 교류 끝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점조직처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안 오고 여행 취소하고 공연 네. 안 하고 한국 거 안 쓰고 뭐 맞아요. 우리 거 롯데 이런 유통사들 쫓아내고 이런 대목이었는데 지금 정확히 한일령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일령은 시도가 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일본으로 가는 모든 여행객들의 여행 예약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가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인은 정확히 안 됐지만 취소된 여행객들 일정 휴가를 잡아놨잖아요. 상당수가 한국으로 갈아탔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과 전언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네. 우리의 호텔들 또 우리의 유통주들 뭐 CJ 올리브영부터 해서 여기들 또 APR에 이제 메디큐브라고 해서 뷰티 디바이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이런 힘든 오늘 장 속에서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통계는 한 2주 있다가 3주 있다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갈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입이 됐는가는 좀 정교하게 체크를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국인들 사실 지금 어제는 보니까 일본 오키나와로 향하던 중국 크루즈선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내리지 않고 다시 중국으로 그랬대요. 돌아갔다고 네, 하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일본 여행 자제하라고는 했고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 항공권을 무료 취소해 준다고는 했지만 미리 잡은 일본 숙소는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부글부글하기도 한가 봐요. 네.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뭐 이런 맞아요. 이슈도 있지만 그-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죠. 않겠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 처음에 제가 받았던 보수는 이제 당국이 또 여행사들을 압박해가지고 중국 공안이 네.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지 말아라 이랬다라고 해서 뭐 반환 수수료 없이 취소했다라는 건데 또 이게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뭐 공산국가를 표방해도 이미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여행사가 취소했다 하더라도 일본 호텔과 계속 연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에 따라서 뭐 실제로 100만 원에 육박하는 또 그런 손해도 봤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환불도 안 됐다라는 경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유입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확실한 것은 한일령은 시작이 됐습니다. 수산물부터 해서 중국은 거의 끝까지 가거든요. 네. 이제 이 중일 갈등, 또 일중 갈등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은 또 다음 주 예정돼 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또 취소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破坏中日韩三方合作的基础和氛围，导致举办中日韩有关会议的条件暂不具备。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중일 관계가 이렇게 된 시작이 대만을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옹호하는 발언 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은 좀 그러니까 이 네. 상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즐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처럼 신냉전이라 그러죠. 한국, 일본, 그 미국이 하나의 그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뭐냐면 일본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로 번질 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회담을 취소했는데 외교 국방 같은 분야에서 회담을 취소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문화 스포츠 분야는 네. 국경을 넘어서 모두 다 화합하는 분위기인데 이거에 대한 회담을 취소했다는 것은 그 중국이 일본한테 큰 경고를 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대만이란 것이 실제 그 장개석이 이제 결국 뭐냐면 공산당의 전쟁에서 피해서 국민당이 들어가서 세운 국가인데 당시에 중국이 이제 대만을 이제 쳐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미국 때문에 못 쳐들어갔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만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미국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낀 입장인데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많이 수출 대상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수출의 1위 국가죠. 우리나라 수출 한 20%나 25%의 수출량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한테 상당히 의존이 돼 있고 또 안보나 또 다른 경제 문제에서 미국하고 의존이 돼 있고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실용적 외교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에 대해서 중국 군은 SNS에 영상도 올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어쩜 좀 신중하고 또 실용적이고 좀 균형 잡힌 어떤 노력을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라이브는 강민욱 교수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바로 만나보시죠. 예고된 대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날선 공방이 예상됐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 이른바 다 잡아들이라던 대상이 누구인가였습니다.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네네. 그 계엄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뭐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간첩을 잡아들이. 아니 난 누굴 저는 잡아들이라 그러신 겁니까?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반국가 단체냐라는 홍장원 차장의 질문, 또 방첩사령부 지원을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하란다고 바로 지원할 수 있냐, 국정원장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고 윤 전 대통령은 추궁을 했는데요. 방첩사에 지원해야 될 인력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한테 보고해야 될 사안이죠. 그럼요. 예,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네네. 범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내가 지시를 할 리가 있느냐? 그걸 잘 알면서 왜 지시했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홍 전 차장에게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는 증언 이야기를 하면서 완연한 폄하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 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단독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말이냐, 부하에게 책임 전가했다는 논리라는 겁니다. 이 밖에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는 또 한 번 신빙성 논란의 대상이 됐고요. 홍 전 차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재판부가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저기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기 명의로 네.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물어보실 거면 조금 더 뭐 정확한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는 24일에는 계속 거론된 그 이름, 바로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정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다음 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 변호사,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뉴스라이브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집행명령 정지로 석방되고 나서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걸 두고 승리했다면서 재판부를 두고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생을 떨더라고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의 뒷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욕설의 거친 표현이 난무했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나왔다. 재판부가 행패를 부리는 거다라면서 자신들을 투사와 독립군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석방에 앞서서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한 게 아니고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거라면서 위반자들의 진술 거부로 보완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치 집행 정지하고 석방을 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MBN의 속풀이쇼 동치미로도 아주 익숙하게 보셨을 인물의 얼굴을 띄워드립니다. 바로 함익병 원장 얘기인데요.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은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후보 냅니까? 저희도 도토리 많습니다. 당장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요. 나온대요?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내가 뭐 의사하면서 내가 먹고 살면 돈도 벌어놨고 예. 정치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약에 이 당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까지 조력했는데 예. 내가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젊은 사람들 정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행보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시던데. 함 원장은 지난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준석 대표를 지원하기도 했었죠. 이 대표 등을 빼면 서울 시민들이 딱 알만한 인물이 없다는 지적에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이 대표 본인도요, 이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의 주민들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연대론에는 당당하게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로 195일 정도 남았는데 개혁신당의 선거 이야기도 이렇게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10년 열애 결실을 맺게 된 커플입니다. 배우 김우빈, 신민아 커플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음 달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김우빈 씨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직접 올렸는데요. 글씨도 잘생긴 것 같아요. 네, 팬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면서 오랜 시간 함께해온 그분과 가정을 이뤄서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한다면서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개연애 11년 차로 연예계 대표 장기연애 커플로 불리죠. 특히 김우빈 씨의 비인두암 투병 기간에 묵묵히 곁을 지킨 신민아 씨의 모습에 많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요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우빈 씨인데 축하와 응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부천 제1시장 트럭 돌진 사고의 사망자가 총 4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끝내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세상을 떠나면서입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한 20대 남성 피해자,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18일 유족들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 그리고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는 경찰의 설명입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떠난 이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말라오네 또 식은땀이 흐르네 또 좀 답은 알지만 네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 나를 시험하는 말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왜 내 말 믿지 않는 건데 왜 말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한대
말 수가 없어진 너. 네, 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얘기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다이어트 트렌드도 좀 변하고 있는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오늘은 이혜원 트렌드 코리아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이고 꾸준히 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율 자체가 그렇게 막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새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꾸준히 늘고 있었는데요. 2015년 기록을 보면요. 네. 26.3%가 그러니까 성인 인구 4분의 1가량이 네. 자신이 비만인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2024년 기록을 보면 10년 지나서. 44.4%,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3명 중 1명꼴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더 통계를 자세히 보면요. 남성은 41.4%, 여성은 23%였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는 남성분, 특히나 30대, 40대 분들이 네. 비만이 2명 중 1명꼴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참 특이한 통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 중에 네. 2명 중 1명꼴이 주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비만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인식에 관한 얘기죠,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건 비만이 아닌데도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트, 건강에 관심이 꾸준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혹독한 뭐 사회적인 시선, 이런 어떤 관심들, 인식들, 건강에 대한 관심까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를 통계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무작정 굶으면서 빼는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빼는 데 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식품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른바 고단 저당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단백질, 당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식품들이 좀 인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단백질은 높이고 당분은 낮추는 그러한 다이어트 식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요즘은요, 열량이 낮다고 해도요, 맛이 그대로입니다. 맛없는 그 다이어트는 이제는 없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통계를 보면은요, 네. 2024년 작년의 식품산업 생산 실적이 보면 네. 슈거제로 제품 생산액이 20%, 또 고단백 식품 생산액은 24%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량 제한보다는 지속 가능한 영양 조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SNS 등에서도 유행하는데 식물 기반의 다이어트 식품들이 굉장히 식물 많습니다. 기반이요? 네, 땅콩 버터, 레몬즙, 사과 식초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예. 이러한 제품 생산액이 전년 대비 5배 수준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단순히 식품이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넘어서 네. 기능성하고 맛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다이어트에 또 중요한 식품이 닭가슴살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먹죠. 닭고기도 매운 떡볶이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리지널 맛도 있고 마라 맛도 있고 로제 맛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서 먹는데 굉장히 부담이 없고요. 또 한 라면 식품 회사에서는요, 파스타면을 만들었는데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오히려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대중 앞에 서야 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다이어트를 조금 더 민감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을 좀 보고 싶은데 이런 연예계에서조차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다이어트 루틴을 좀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요즘 스타들 사이에서 뜨고 있는 게 올레샷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신조어 따라가는 것도 참 버거워. 이건 또 뭐예요? 네, 올레샷, 올리브 오일에 레몬을 섞어 먹는 겁니다. 올리브랑 레몬. 네, 이제 아이브 멤버 장원영님도 그렇고요. 또 배우 엄정화님, 고소영님 등등이 유명인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면서 널리 네. 알려졌습니다. 이 올레샷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에다가 레몬즙 1 이렇게 1:1 비율로 섞어가지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건강 보조제를 한 번에 마신다. 이렇게 간편하게 마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이러한 올레샷은요, 마시면 아무래도 장 건강하고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되다 보니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특히 실제 마셔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포만감이 상승하고요. 그래요? 또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말 그대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보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아무래도 있어요? 네, 위장을 자극하고 속쓰림이 온다라는 점입니다. 레몬이니까. 네, 공복에 기름과
산을 먹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위가 약하신 분들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레샷이 뜨다 보니까요. 올리브유나 레몬즙 관련된 검색어도 늘었고요. 네. 또 어떤 업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섞어 먹을 수 네. 있는 일회용 포장 용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건강과 체중 감량 자체가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건데 혈당 조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식습관 개선하고 다이어트 잘하다 보면 따라오는 결과물 같은 다이어트 효과로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이제 혈당 자체를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역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매니지먼트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십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식사 순서랑 식단 구성을 바꾸면 됩니다. 보통 야채를 먼저 먹으면 네. 혈당 스파이크가 덜 온다라고 그 얘기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 이유가요. 야채라는 것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 일반 탄수화물하고 달리 포도당으로 금방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전에 야채를 섭취하면 예. 그것이 내 장을 이동하면서 다른 탄수화물들, 포도당들의 흡수를 막는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열량적으로 좀 낮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혈당 자체를 관리하게 된 데는요. 네.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굉장히 대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혈당 측정기. 네, 사실 저도 작년에 한 달 동안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았었어요. 네. 500원짜리 동전 만한 것을 보통은 팔 뒤에 달고 있는데요. 그것을 달고 앱을 설치를 하면 네.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 패턴을 직접 보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음식이 혈당에 좋은지 나쁜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요. 결국 혈당이라는 것이 인슐린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식하고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고 몸에 좋지 않은 당은 과당이거든요. 네. 네, 과당은 결국 탄산음료, 탕후루 같은 고당 제품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제 과일 등등보다는 네. 아무래도 백미보다 현미나 귀리 같은 이런 잡곡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요. 뭐가 또 중요하겠어요? 이 혈당 다이어트가 과연 나의 체중을 줄이는 데까지 영향을 주느냐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의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나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체중 감량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 이제 어떤 식품을 먹을 건지 잘 골라서 잘 챙겨 먹어야 될 테고 또 말씀대로 혈당과 또 다이어트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잘 골라봐야 될 텐데 결국 뭘 먹어야 되느냐예요. 요즘 어떤 대체 식품들이 좀 눈길을 끄나요? 백색 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백색 푸드는 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흰색 식품들을 말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콜리플라워, 곤약, 두부면 등이 있습니다. 콜리플라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게 저탄수화물 슈퍼푸드입니다. 쌀밥을 대체할 수 있는 식재료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위장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C가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리플라워. 네, 이게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브로콜리보다는 비린내가 덜해서 주먹밥이나 김밥 등에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두부면을 밀가루 대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파스타나 비빔면, 국수를 이 두부면을 사용해서 조금 더 단백질 보충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두부면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곤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곤약 누들, 곤약 젤리, 심지어는 음료에도 이 곤약이 들어갈 정도로 대체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은 셀럽들이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진 파로라는 곡물이 있는데 바로 유명하죠. 이게 바로 말씀해 주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리조또나 수프를 먹는데 이 레시피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백색 식품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저칼로리 식품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번 또 시켜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집에서 좀 해먹긴 해야 될 텐데 좀 맛있게 먹고 싶잖아요. 네네. 스타들의 레시피 이런 거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배우 신혜라 씨의 저속노화 다이어트 비법인데요. 네. 양배추 샐러드를 추천해 준 바 있습니다. 양배추, 김, 고추,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먹는 건데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100g당 40kcal라고 해요. 어허. 그래서 이게 열량은 낮은데
해당돼 식이섬유가 높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빠른 포만감, 그래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배우 조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식단을 공개를 한 바 있는데 참외 명란젓 샐러드입니다. 이 세 개가 지금 조합이 돼요. 네, 이 참외와 샐러리 잎을 넣고 새우와 계란으로 단백질을 대체하고요. 어허. 명란젓을 으깨서 드레싱으로 먹는 건데요. 또 여기에 아보카도까지 넣는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참외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90%이기 때문에 네. 갈증 해소에 수분이 보충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허. 또 명란젓을 먹으면 단백질도 풍부하고 근육, 뼈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 단백질, 항산화 성분을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샐러드가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배추 샐러드, 참외 명란젓 샐러드로 건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뭐 살면서 이제 먹는 즐거움 포기 못한다는 분들 가운데선 나는 삼시세끼 다 풀 먹을 수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또 일일 일식 다이어트인데 이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포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같은 경우에는 16kg이나 감량을 했는데 이 예. 일일 일식의 공복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외과 의사가 주장을 하면서 유명해진 건데 공복 상태를 유지했을 때 자가포식 활성화 또 세포 노화, 노화 억제 유전자가 작용을 해서 아주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다만 여기에 당뇨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과체중일 경우에는 이 일일 일식을 하게 되면 네. 혹여나 공복을 너무 유지해서 과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점 유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참 식단 쪽에 주목해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시면서 아니 다이어트 할 거면 좀 운동을 해야지, 몸을 움직여야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운동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스타들 사이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운동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여성 연예인들 사이에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발레입니다. 발레? 네, 맞아요. 가수 수지, 손나은, 손담비의 최근에 운동과 식단으로 11kg를 감량했다고 하는 개그우먼 신봉선 씨까지 네. 있는데요. 신봉선 씨도 발레에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손담비 씨도 출산 이후에 다이어트 비결로 발레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 발레가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동작인데요. 실은 팔, 다리, 허리 이렇게 전신 근육이 골고루 강화됩니다. 특히 다리를 쭉 뻗는 동작을 할 때는요. 네. 코어나 하체 근육까지 발달이 됩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허벅지 안쪽이나 네. 발바닥 근육까지 전부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많은 근육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요. 애프터번 효과라는 것을 기대할 수 그래요?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네, 운동을 하고 나서도 칼로리가 지속적으로 아하. 태워지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계속 몸에 칼로리들이 소모가 됩니다. 이렇게 발레 꾸준히 하면은 네.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레리나 분들의 체형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주목하는 이 다이어트 트렌드 보면 이른바 뼈말라 다이어트라고 해서 골격까지 앙상하게 다 드러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싶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역시 이제 건강상이 좀 우려가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극단적인 마른 몸을 이상화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뼈가 보일 정도로 더 이상 먹지 않고 운동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요. 초절식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비만 치료제 오남용까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수 현아 씨가 외국 공연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공연을 앞두고 한 달 만에 10kg 이상 네. 감량을 했고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또 방송인 최하정 씨도요. 야채 효소만 먹고 8kg를 감량을 했는데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려서 탈모까지도 겪으셨다고 어허. 해요. 이렇게 여성 연예인의 체중 변화가 겉으로 보이는 퍼포먼스로만 소비되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극단적으로 뼈 말라, 네. 뼈달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건강하자고 하는 다이어트인데 너무 심리적인 부분만 추구하다가 중요한 건 일일이 없어야겠습니다.